요즘 학교 폭력이 참 많이 심각하죠. 어제만 해도 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그냥 막 들썩들썩 하던데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부모님들이 가장 저에게 가까이서 자식을 보면서도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식을 모르는 게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되게 보면 안타깝게도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왜 부모로서 그걸 아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며 아이를 살펴보지를 못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보면은 저기 부모님들이 미안해하고 아이들한테 죄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가해한 아이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면 아이가 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보면 큰일로 아이들 사소한 다툼까지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부모님들이 서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다면은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전 부모님들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지금 제 책 이름은 본래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인데요. 요번에 교육부에서 아예 저희 이 책을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관련된 선생님들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요거는 가져가가지고 전 내용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15년 동안 학교 폭력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만나면서 화해 중재를 이뤄내면서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해낸 내용으로 어떤 아이들이 문제가 징후 발견법,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리고 가해한 행동을 했을 적에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 입은 아이한테 또 부모님이 또 다른 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는 보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이건 적은 부분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해 학생이 되게 보면 가해를 했을 적에 심리적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대화 형태로 어떻게 대화해라, 이렇게끔 아주 실질적인 얘기들을 적어줬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피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요. 아이한테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화가 나니까 내 아이가 똑같은 같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래 친구한테 당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되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 상처를 입히는 말을 대부분 하세요. 이게 바로 이 뜻이 무시와 비난을 하시죠.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맞는 거야. 뭐 누가 너를 때렸다고? 그런 애들을 가만뒀니? 맞짱이라도 떠야 될 거 아니야. 바보같이 왜 맞고 있었어? 내가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결국은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돼.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비효과적인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개입으로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되도록 정말 몰랐는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 일은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아이들을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인데 막상 일이 닥치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끔 효과적인 개입, 부모님들이 되게 보면 비효과적인 개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끔 올바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이거는 어떤 어려운 전문 서적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다 적은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피해자 부모님도 그렇지만 또 가해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또 올바르게 아이들한테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보면
생각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왜 다 애들 잘 노는데 왜 너만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요럴 적에는 또 얼마나 힘들었었니, 선생님이 이렇게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너를 지금 확실히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반 아이들도 전체 통해서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아이들한테도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 주변 친구라 그러죠. 요즘 말하는 방관자,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친인척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하는 게 결국은 오히려 더 크게끔 일을 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감정을 악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개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되게 보면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문제 터지게 되면 막 비난들이 있으면서 양쪽에 또 갈려서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에 대한 또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놓습니다. 근데 이게는 이제 첫째, 학교 폭력의 이제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님들 아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아이가 모자르고 어눌해서 자꾸 당하지 않나, 뒤처지지 않나, 또 부모님들이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가해한 학생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들 장난기로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모범생인데,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또래 간에 그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양쪽 부모님들끼리 감정 싸움으로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가해한 아이는 반성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실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아이가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그 행동, 실질적인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는 학생들이 보기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저에게 선생님들이, 아니면 상담 교사분들이 보셔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이렇게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가장 좀 쉬운 말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죠. 되게 보면 아이가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듯이 되게 보면은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또 저기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맞지 말고 또 때리고 오라고 하는 부모님이 또 있는 반면에 차라리 맞는 게 낫다고 하는 부모님이 또 있고요. 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방치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따라다니면서 또 해결해 준 경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이렇게 성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막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가 나는 방치하는 부모인가, 따라다니면서 해결해주는 부모인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좀 이거를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보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벌써 변화들이 와요. 그래서 피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보면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되게 보면 자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맞을만 해서 아이들이 나를 다 싫어해. 나는 왕따야. 나는 본래 애가 그래.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되게 보면 스스로 비관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가해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피학생 부모님의 또 심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해학생들의 심리가 있고, 또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이 또 겪는 그런 또
심리를 다 상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막 애쓰시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학교의 명예에 실추되거나 문제 발생됐다 생각을 해서 또 학교에서 또 위축되고 또 덮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심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썼고요. 요거는 또 지역사회에서 또 심리, 또 우리 지역에서 터져서 이거 괜히 또 불명예로 가서 진짜 땅값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온갖 이런 이게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이 있으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사전에 징후 발견법이 있어요. 징후를 발견하고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저희 피해 부모님들이 나중에 아이가 사건을 발생하고 나서 그때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저희가 이걸 적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진짜 부모님들이 살펴보셔도 정확하게 저희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내용들을 예를 들어보면, 가장 첫째 아이들이 하는 게 전학을 잡고 가겠다고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리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저러고, 그리고 분명히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갔는데 학교에서 지각 결석이 찼다는 거, 얘는 학교 가는 게 고통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예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도움 요청을 못 해요. 무서워서 도움 요청을 못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간접적으로다가 아이가 도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 저기 돈 뺏기면서 매 맞으면서 돈 뺏긴 애 있다? 꼭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부모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는 그거를 징후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럼 너 거기 그 안에 어울리지 마. 너도 다칠 수 있고 괜히 애들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가르치거든요. 애는 거기서 실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같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라. 그래?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데 네가 친구로서 꼭 도와줘라. 저희 부모님한테 꼭 도움 요청 하도록 꼭 반드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대응법까지 그렇게 좀 적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처음에는 우리 아이의 올바로 알기, 그리고 우리 아이가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부모님들한테 이거 인식부터 시키는 것부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징후 발견법, 그리고 징후가 발견됐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리고 화해 중재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는 법률까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